그러면 흉터가 안에서 안 보이게 하는 건 뭐가 있을까? 훨씬 더 좋은 방법, 안정적인 방법 이라 그래서 그 안에 이제 혈행을 유지한 채로 보편적인 수술이 아니다 보니까 좀 어려운 케이스라는 게 입술 점막이 원래 얇으신 분이거나 수술하고 나면 완전 내 거랑 똑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입술 확대 수술 3,500회가 넘었다고 들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벌써 뭐 입술 수술한 지가 저도 한 6년 반 정도 됐더라고요. 6년 반 전부터 시작을 처음 했는데 벌써 3,500 케이스가 넘었습니다. 사실 3,500 케이스면 성형수술로는 그렇게 많은 케이스는 아니에요. 대신에 이제 뭐 눈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저는 눈 케이스를 봤더니 2만 케이스가 넘었거든요. 근데 3,500 케이스 하면은 그거에 비해서는 훨씬 적지만, 입술 수술이라는 게 사실 눈 성형이나 코 성형 이런 거 같이 약간 보편적인 수술이 아니다 보니까 3,500 케이스면 상당히 많은 노하우가 집적된 거고, 저도 뭔가 생각도 많이 들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입술 안쪽을 절개해서 입술 확대 수술을 하시는데 이걸 하시는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네, 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벌써 한 6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입술 확대라는 게 그 전에는 뭐 필러 뭐 이런 것들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채워주거나 뭔가 하는 것만 하다가 그게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뭔가를 채워주는 거니까 약간 좀 어색하고 약간 너무 빵빵한 느낌, 이런 것들이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러면 흉터가 안에서 안 보이게 하는 건 뭐가 있을까 하면서 이렇게 고안해서 수술을 시작하게 되었죠. 입술 확대 수술은 많이 하는 보편적인 수술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뭐 성형하면은 눈, 뭐 쌍꺼풀, 뭐 트임, 뭐 코, 뭐 가슴, 뭐 얼굴 윤곽 수술 뭐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하시지 입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진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의외로 입술이 얇으신 분들은 그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경우는 아무래도 좀 입술 볼륨이 좀 있고 하면 훨씬 더 좋으실 거고, 후천적으로 예를 들면 뭐 얼굴 윤곽 수술을 한다든지 뭐 양악 수술 혹은 뭐 치아 교정 등을 하시다 보면 입술이 좀 말려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 분들은 내 입술이 커졌다가 말려 들어가서 얇아지면 약간 상실감 이런 것들이 생겨지면서 좀 그거를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좀 의외로 많으십니다. 그래서 흔하게 막 하는 수술은 아니지만 그래도 입술이 좀 커졌으면 하는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초기에 사실 6년 전에는 수술을 하면서 아무래도 제가 처음 고하는 수술이고 입술 안쪽에 있는 점막의 근육을 좀 커지게 하는 수술이었어요. 근육을 이제 플랩이라 그래서 그 안에 이제 혈행을 유지한 채로 근육을 좀 크게 해주는 수술인데, 그게 사실은 조심스러워서 좀 작게 플랩을 만들다 보니까 원래 조건이 좋지 않은 분들, 예를 들면 근육의 두께가 좀 얇은 분들이라든지 이 점막의 탄력성이 좀 적으신 분들, 또 혈행이 좀 약간 원활한 것보다는 좀 덜 되신 분들은 사실은 수술의 효과가 좀 덜 되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수술을 아무래도 6년 반 전부터 3,500 케이스를 하면서 훨씬 더 저도 뭐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도 하고 또 고안을 스스로 더 해내다 보니까 특수한 실도 제작을 했고 특수한 바늘도 제작을 해서 입술 플랩을 좀 정확히 들고 안쪽에를 더 크게 열어줄 수 있는 걸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알파 플랩이라는 거 하다가 베타 플랩이라는 걸 하면서 훨씬 효과도 좋아지고 또 조건이 안 좋으신 분들도 훨씬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베타 버전으로 수술을 업그레이드 하셨다고 하는데 그럼 초기에 알파 버전으로 하신 분들은 좀 손해를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의학이라는 거는 끊임없이 기술이 발전됩니다. 모든 의료나 이런 것들은 한 번 만들면 스톱하는 게 아니라 만든 사람들,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성형수술을 하면서 눈 쌍꺼풀도 마찬가지지만 한 번 해놓으면 그때 제가 20년 전 수술할 때랑 지금 할 때랑 달라요. 왜냐?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학회도 다니고 논문도 찾아보고 또 연구도 하고 노력도 계속해서 훨씬 더 좋은 방법, 안정적인 방법, 또 안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년 전에 저한테 받았던 분들은 뭐야 이거 20년보다 더 발전해서 더 나중에 할 걸,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 최대치를 하는 거죠. 지금 제가 이렇게 베타 버전을 해서 잘 좋은 결과를 내고 있지만 아마도 한 3년 뒤, 5년 뒤에는 훨씬 더 좋은 방법으로 더 좋아질지 몰라요. 그래서 물론 초기에 하셨던 분들은 좀 아쉬울 수도 있지만 지금 방법이 훨씬 더 좋고 앞으로 전 더 노력하고 더 끊임없이 연구를 해서 더 좋은 방법이 되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전에 알파 버전으로 수술하신 분들이 불만족하시다면 지금 수술 버전으로 베타 버전으로 하면 더 입술 크기를 확대할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래도 근육의 플랩이 작았던 알파 버전을 사용했어서 근육의 플랩이 작으니까 효과가 좀 적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베타 버전이라는 걸로 플랩이 훨씬 더 커져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이고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수술하시면서 케이스가 입술 확대가 가장 어려우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훨씬 더 수술의 기술이 발달했다고 해도 처음 조건이 좋은 분들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케이스라는 게 입술 점막이 원래 얇으신 분이거나 또 점막 탄력성이 워낙 적으신 분들, 또 혈행이 원활하지 않고 좀 적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수술을 해도 아무래도 좀 더 많은 플랩을 더 들어야 되고 더 이거를 늘려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운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입술 확대술을 하면은 완전히 내 입술이 원래 큰 것처럼 확대될 수 있나요? 네, 이제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궁금함을 많이 말씀하세요. 모든 수술이 그렇지만 수술하고 나면 완전 내 거랑 똑같아요. 완전 감각도 똑같고 뭐 완전히 뭐 똑같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아닙니다. 다릅니다. 아무래도 입술 확대는 절개도 하고요. 겉에는 아니지만 안에 절개를 하기 때문에 절개를 한 부분은 조그만한 상처가 나도 사실은 여기가 찢어져서 다쳐봐서 꼬매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여기가 내 피부같이 탄력이 완전히 있지는 않고 말랑말랑하지는 않거든요. 안에 절개 부분이 물론 살성이 좋은 분들 대부분의 한 90%에서 95% 분들은 말랑말랑해지고 거의 뭐 흉터도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한 5% 분들은 약간 수술하고 한 뭐 3, 4년이 지나도 약간 단단한 분들도 있고요. 감각이 약간 떨어졌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거의 비슷한 감각이에요. 근데 막 이렇게 느껴보면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코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를 내가 수술을 했어. 보형물도 넣고 연골도 넣었어. 그러면 내가 만져보면 내 거 같지 않은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여기도 보형물을 넣는데 여기가 뭔가 들어있는데 내 거 같지 않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성형수술을 해서 모양이 예쁘게 하고 뭔가 좋게를 하는데 기능적인 면을 유지하고 최대한 그거대로 하지만 완전 내 것 같이 완전 내 살 완전 뭐 흉터도 아무것도 없이 모두 없이 이 세상에 그런 성형수술은 없습니다. 모든 의사들이 정말 내 것 같고 그런 거를 노력을 하고 있긴 하지만 안에 절개 자국도 있고 감각이 약간 무뎌지는 분들도 있고 약간 그럴 수는 있습니다. 입술 수술은 약간 생소한 수술이라서 오히려 완전 내 100% 내 것처럼을 원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절개를 하고 아무것도 보형물을 넣지 않았는데 갑자기 수술하고 이렇게 높아졌네? 이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큰 불편함도 없고 기능적인 큰 그것도 없고 하면서 이물질도 없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커지는 거를 목표로 하는 거지 아무 문제도 없고 하면은 이 세상 수술 안 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대신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와 비슷한 정도 내 것처럼 정말 내 것처럼 될 수 있게 하는 걸로 항상 노력하고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터뷰를 이제 여기서 마칠 건데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어쨌든 지난 6년 반 동안 벌써 3,500 케이스가 넘었네요. 그래서 저는 항상 더 열심히 노력할 거고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입술 확대 수술 열심히 연구하고 더 노력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